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FMC 앞두고 경기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시금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고 있다. 자, 이번 5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6월까지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켜보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다우지수는 FMC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잠깐 흘러내린 부분을 바로 회복하면서 21선 위쪽으로 올려 세워놨다라는 거. 언제든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11월부터 자,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그만큼 모아놨던 힘을 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강하든지 아니면 각도가 강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나스닥은 12,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렸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두들길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2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치고 가면은 금방 치고 달리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역시나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는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는 고평가 됐었습니까?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의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 분홍색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이탈했다가 바로 2,500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증시가 21선 이탈했다 회복되는 것처럼 코스피도 2,500원 유지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대신 다음 주 만기일까지 오늘 수급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갖고는 있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회복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부분은 좋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15조 원 매수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에 14조 원 매수했다가 SBB 사태로 11조 원대까지 줄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15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평단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난 게 별로 없어요. 지금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다 매도한다? 오히려 손실로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구간까지 이 정도를 노리고 매수한 게 아니다. 지금은 아직도 매집 구간인 거고, 외국인들은 이게 수익이 날려면 적어도 3,000원짜리는 가야 되고요. 그래야 매도에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000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치를 잡아도 2,800에서 2,900인 거고 3,000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왜 매도가 나왔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은 우리 설 연휴 이후부터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설 연휴 이후로 1조 1,000억 정도 매도 우위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코스닥을 다 패대기 쳤냐? 그게 아니라 2차 전지주, 이 에코프로, 에코브로, BM, LNF 등등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300%에서 5, 600%까지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2차 전지가 너무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여기는 또 이제 반도체, 여기는 바이오, 이렇게 엔터 이런 식으로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주가 이렇게 비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를 줄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로 코스닥 시장을 매도하고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거 누가 떠안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줄인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고점 부분 다시 돌파 시도할 이런 가능성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부분에서는 실망감을 보였지만 감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조금 턴되지 않겠냐, 늦어도 3분기에서 2분기 사이, 요 사이에는 저점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뭐 그동안 또 너무 눌려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 이 67,500원 구간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60만 원 넘어가는지 다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뛰기 위해서는 친환경주가 또 움직여야 되는데, 친환경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60만 원 넘어가고 삼성전자도 67,500원 구간을 넘어가고 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이 뒷받침해주면 좋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여주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이쪽은 이제 추세를 탔어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따라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도 좀 실리고 하면서 관심 갖는 이런 뭐 세력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 2차전지 쪽에서는 가장 뭐 이제 뭐 대장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가장 뭐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10위권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한 차례 상승했다가 휴식, 그리고 21선 터치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세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휴식도 잘 취하고 있고, 그렇다고 각도가 가파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오버했지만 다시 그대로 오면서 각도 완만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함께 움직여주면 좋고, LG화학이 뒷받침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74만원 돌파해서 82만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추세 다시 만들어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카오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반등 나오면은 그냥 지수에는 도움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왜 주도주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존의 지난 정권의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워낙 뭐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쪽을 핵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볼만한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하이브나 이런 엔터주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작년부터 기대가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브가 BTS의 이 빈자리를 너무나도 잘 메워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BTS의 완전체의 빈자리고, 개별 활동을 하는데 뭐 슈가, 뭐 지민, 뭐 RM 뭐 등등해서 다들 활동을 잘하고 있죠. 정국 씨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활동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개별 활동하면서 뭐 최근에 지민 씨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빌보드 1위에 올라가는 등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 후배 가수들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경우가 차세대 이제 걸그룹 뭐 대권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세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TS의 뭐 후속으로 이제 또 남자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브, 그리고 JYP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BTS의 빈자리, 완전체의 빈자리를 하이브가 메웠다라고 하면은 JYP는 항상 꾸준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걸그룹, 뭐 보이그룹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규 걸그룹 뭐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뭐 오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공개를 해놓고 나서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뭐 선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개 오디션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차세대 걸그룹까지도 나오는 모습이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 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들 컴백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자금을 이쪽에다 쏟아 부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뭐 10만원권 위쪽에서는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이 뭐 연출되고 있으면서 지금 그래도 9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만들면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SM만 계속 눌려 있을 뭐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뭐 카카오랑 링크 걸려서 이제 인수되고 하는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플랫폼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특히 뭐 디어유나 이런 쪽으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SMCNC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밀려 있는데 이런 종목은 너무나도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주 하면 콘텐츠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쪽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21선 정도까지만 올라타주면 그러면은 65,000원, 75,000원 사이인 7만원 정도까지 확실하게 올라타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21선이 꼬리를 좀 말아 올려야겠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이달 뭐 중하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타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콘텐츠주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뭐 장마판에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쓱 밀렸는데 5,000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무상증자 1대3 무상증자 있었죠. 한 주 들고 있으면 3주 주는 겁니다. 1대3 무상증자 이슈 이후로 올랐다가 발표 이후에 이렇게 쓱 내려왔는데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점상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5,000원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5,000원 구간만 유지해주면 더 들고 가도 되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긋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체크하시면서 위직 스튜디오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를 같이 봐야 되죠.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도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요 아래쪽에서 21,0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양호하고 21,000원 한번 건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선 이렇게 위로 꼬리 말아 올리는 거 기다렸다가 21,000원 돌파하면은 26,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6,000원 넘어가서 또 멋진 대세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같이 볼 수 있는 건 덱스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대 VFX 종목 쪽으로 해서 제가 특수효과 쪽으로 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덱스터도 이제 11,500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 1차 14,000원, 2차 16,500원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콘텐츠주 그리고 뭐 바이오주, 엔터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이렇게 쓱 순환할 수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 이쪽도 그러면은 계속 나가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2차 전지주가 쉬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도 됩니다. 기간 조정만 받아도 숨고르기 구간 정도는만 만들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숨 돌리고 가는 구간 만들면서 다른 쪽으로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조금 쉬고 다른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움직여주면서 다른 이제 반도체든 아니면은 저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은 저기 뭐 쉬고 있는 뭐 최근에 보험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금융주나 이런 쪽도 좋고 조선주가 뭐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바닥권 종목들도 좋고 그리고 네옴시티 쪽에서 은근슬쩍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항만이나 뭐 무역 쪽 관련 담당자가 부산 쪽으로 온다고 해서 KLX 같은 경우가 이제 슬그머니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은근슬쩍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JNK토나 이런 수소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흐름 한 번씩 타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뭐 이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못 간다고 실망감 갖지 마시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다. 2보 전진을 위해서 잠깐 숨고르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올라오는 거 순환매 그리고 조정받은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 정도만 짧게 노리는 개념 이런 정도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트린 걸로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게임주도 있고 있는데 뭐 오늘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말씀드리는 요 순환매 들어오는 섹터들 꾸준히 보시면서 뭐 방산주도 올라왔다 잠깐 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쉴 때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순환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순환하면서 보시면 된다. 2차 전지주 코스닥 쪽은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리고 만약에 뭐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뭐 적은 비중으로
매수만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구간은 기대감을 높이기보다는 비중은 좀 줄이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적은 비중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큰 비중을 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마무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서 지수가 조정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뭐 하락 쪽으로 해서 만기일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래봐야 다음 주죠. 일주일이죠. 그 정도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언제든지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코스피 쪽 그동안 이제 대형주 쪽 실망감 있었던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편안하게 뭐 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뭐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FOMC 앞두고도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시면은 지금 구간은 뭐 걱정할 구간 아니다. 상승도 제한적인 상승, 하락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